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활용해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로 우선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에 대한 이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를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론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미분학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학적으로 증가 감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일 때.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차수가 음 아닌 정수로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이런 함수를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항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닐 때 증가함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질에 대한 유도는 이 함수, 이 정의로부터, 증가 감소 함수의 정의로부터 우리가 유도해서 다룰 수가 있죠. 이것은 수학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해 보셨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수학적 성질을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에 대한 유도는 하지 않는다. 자, 이그젬플 x3승이 이 증가함수냐 아니냐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증가함수의 이 정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정의에 의해서. 이러한 정의에 의해서 증가함수가 되는지 감소함수가 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는 미분학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얘기죠.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이걸 판단하려면 프라임 fx 즉 도함수 말하자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3x제곱이죠. 이것은 x가 0일 때만 0이 되고 나머지 모든 x값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함수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실제로 x3선 그래프 그려놓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자, 이런 점에서 왼쪽에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니까 플러스가 되고 있죠. 그러다가 원점에 오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고 있고 원점을 벗어나게 되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또 다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렇게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함수는 증가함수다. 이것이 증가 감소에 대한 미분학적 해석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91번. 자, 이 3차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A의 범위를 구하라.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함수론 기초론으로 보면은 1대1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죠.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3차 함수 x3승의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3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여야 된다. 증가함수가 되려면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92번. 합성함수에 대한 증가 감소 성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합성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fx, gx가 모두 증가한다. 증가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플러스로. 그리고 합성이라는 말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곱셈으로 이렇게 편의상 이해해서 다룰 때가 많이 있죠. 수학에서. 곱셈으로. 그러니까 플러스끼리 곱하면 플러스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죠. 만약에 fx, gx가 모두 감소함수다. 감소함수는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합성함수의 증가함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의 대칭성은 그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 gx가 우함수다. 우함수.
우함수라면 이 합성함수도 우함수가 돼버리죠. 이런 대칭성 문제도 또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웠었던 함수론 기초, 즉 그래프 개형 이론이죠. 아주 중요하죠, 수학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한 겁니다. 자, 이렇게 증가 감소를 미분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증가 감소를 이용한 그래프의 오목과 볼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목과 볼록.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 오목, 볼록에 대한 함수, 대표적으로 2차 함수를 배웠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는 우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배웠죠. 뿐만 아니라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들의 신체 구조처럼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은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은 감소하고 있다. 증가 감소를 이해하면서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서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증가 감소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과 대칭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함수의 주기성을 이해해야 이 그래프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이 함수의 이 기초 이론은 바로 이 그래프의 그 생김새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질을 분석하는 것이 함수론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학생들 보고 위로 볼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위로 볼록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강의 처음에 수학에서 이 정의, 즉 개념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 항상 수학 문제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수학능력 시험에서 어떤 낯설어온 문제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풀죠?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 낯선 문제는 항상 개념이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이 거울의 문제를 비춰서 풀어보는 겁니다.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 방법이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그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공부 방법이. 피곤하기만 하고.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위로 볼록. 뭐죠? 위로 볼록의 정의.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곡선상에서 우리가 임의로 두 점 이렇게 A, B를 잡아서 이렇게 선분 A, B를 그었을 때 이렇게 극가에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곡선의 이 곡선의 부분이 선분 A, B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두 점 A, B를 잡아서 선분을 긋게 되면 곡선의 부분이 선분 A, B 위에 항상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다. 근데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바뀌는 점 P가 있다. 이 P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의 곡이 바뀐다. 이 골짜기, 이 곡이 바뀌는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 변곡점 좌측으로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변곡점 우측으로는 아래로 볼록하죠.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보면 항상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그래서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회전 대칭이 됩니다.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 극대점과 극소점은 항상 변곡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되어 있죠. 모든 3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인생에서는 변곡점이 없을까요? 어른들은 우리 인생의 변곡점을 40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면 40대는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새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40대다. 즉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점, 그 점이 바로 변곡점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변곡점이 바로 40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40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오목블록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이 함수론 기초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위로 볼록일 때 실수 ab에 대해서 f의 2분의 a 플러스 b. a와 b의 중점이 생각나는군요. 중점.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2분의 fa 플러스 fb. 역시 fa와 fb의 중점을 말하고 있죠.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다, 이런 얘기죠. 등호는 A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함수 y는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좌측 A, B가 있고 지금 A와 B의 이 중점을 가지고 위로 볼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A,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1대1로 내분하는 이 중점 말고 또 다른 어떤 그 내분점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중점으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f의 2분의 a 플러스 b는 이 fx, x에다가 2분의 a 플러스를 대입을 한 바로 이 곡선상 위에 있는 점을 말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 점에 이 y 값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에 대응하는 점 A가 있을 때 여기가 FA가 되고 있고 B에 대응하는 점 B, 여기가 FB가 되고 있는데 2분의 A 플러스 FA 플러스 FP, 이것은 FA와 FB의 중점을 말하고 있죠. 자, 이 선분 A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AB의 이 중점이 지금 M이 되고 있죠. 이 M의 Y값은 뭐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FA 플러스 FP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은 요 조그마한 요 직각삼각형과, 그렇죠? 이 직각삼각형과 이 전체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았다. 기하학의 그 핵심이 바로 이 삼각형의 닮음이에요.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이 삼각형의 닮음을 잘 이해하셔야 무한 등비급수 문제, 이런 문제들 잘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우리는 이 2분의 FA 플러스 FP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이 뭐였죠? 항상 선분 AB 위에, 그렇죠? 이 선분 AB 위에 이 곡선의 부분이 존재한다. 이게 위로 볼록이죠. 근데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곡선상 위에 있는 점 F의 2분의 A 플러스 P, 이것이 이 선분 AB 위에 있는 점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러면 위로 볼록이다. 이것이 함수론 기초에서 다뤘었던 위로 볼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미분학적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로 볼록을. 미분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위로 볼록을. 미분학에서는 함수 fx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를 평균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로 항상 분석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프 분석의 기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해 볼까요? 자, 여기 변곡점 P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P 좌측 보면은 위로 볼록하죠? 보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때요? 플러스군요. 접선을 계속 긋다 보면 이 꼭대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이 정은 한자어로 머무를 점. 그러니까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는 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이 정점을 우리는 이 점을 정점이라 하고 있고, 바로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점을 지나게 되면 이 그래프는 이제 감소로 바뀌게 되죠. 마이너스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위로 볼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 정점이 극대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극소점은 그 반대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오른쪽 보면은. 그러다가 이 정점, 즉 머무르고 있는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있고, 이 정점을 지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0,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다.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또는 종종 이 평균 변화율로 그래프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미분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 분석 이론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9번 문제. 자, 그래프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AP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억번 프라임 FA 프라임 FB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죠. 그냥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지금 플러스죠. 이거 플러스가 되고 있고 프라임 FB는 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이거 마이너스죠. 이거 잘못됐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니은다. 그래프 분석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율로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B 곱하기 FA, A 곱하기 FB,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식을 잠깐 변형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보니까 미분계수는 아니죠. 그렇다면 뭘까요? 그렇죠. 이거 평균 변화율이겠죠. 식을 변형해 보면. 우리가 분수, 비율을 다룰 때 분수는 항상 평균 변화율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양변을 한번 A 곱하기 B로 이렇게 나누어 볼까요? 이 부등식의 양변을 A 곱하기 B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이 주어져 있는 이 부등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니까 A분의 FA. 우측은 B분의 FB를 말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A분의 FA는 뭐를 의미합니까? 지금 보니까 A분의 FA. 많이 봤죠? A분의 FA. 이런 분수를 보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 즉 원점과 이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A분의 FA라는 것은 바로 이 원점과 이 A에 대응하는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죠. B분의 FP. 역시 이거 기울기겠죠. B분의 FB. 이 원점과 이 B에 대응하는 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들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자꾸 해보면은 계속해서 감소하겠죠. 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변화율의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니은은 맞네요. 디귿번. 프라임 FA.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있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프라임 FA. 이렇게 될 테고, 플러스죠. 이 가운데 있는 거 B-A분의 FB-FA. 이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 A점과 이 B점을 이은 이 직선의 기울기죠. 어때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것보다 더 크죠. 가파르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프라임 FP는 이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지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디귿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잘못 풀었네. 이게 바뀌어가지고서 답이 4번이 아니라 맞는 것은 지금 2번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래프 개형을 분석하기 위한 미분학 기초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과 이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하는 그런 아주 도구 중에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이 증가 감소 오목 볼록을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